안녕하세요. 바나의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정신세계사에서 발간한 박인수 작가의 나는 트랜스포터입니다. 이 책은 현실을 인식하고 조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트랜서핑의 개념과 실천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트랜서핑은 러시아의 물리학자이자 작가인 바딤 젤란드가 제안한 개념으로 현실을 의식적으로 조종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성공 철학과는 다르게 현실이 우리의 인식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중요한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트랜서핑의 핵심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환상에서 빠져나와서 그 환상을 조종하라이다. 바깥 현실은 내면이 그대로 투영되어 물질화된 모습이므로 현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면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내면의식 안에는 현실의 모형이 미니어처처럼 그대로 들어있다.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그 원형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들어가 그 청사진을 바꾸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트랜서핑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실은 무한대의 거울에 비친 가상의 세계라고 본다.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가상현실처럼 일종의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가상현실 안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가상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이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그것을 구경하는 관객이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감독이기도 하다. 영화나 연극의 주인공 역할에만 묶여 있다면 그 스토리는 결코 바꿀 수가 없다. 극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감독뿐이다. 그러니 가상현실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수시로 그 밖으로 빠져나오라는 것이다. 현실의 주의가 고착되면 삶은 무의식적인 꿈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만다. 영화를 볼 때도 스크린에 비친 영상에 주의를 고정하기를 택한 것은 우리 자신이지만 일단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어 버리면 이제는 반대로 그 영화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는 현실의 역할에 너무나 몰두하다 보니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악몽에 시달리게 되면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쳐서 꿈에 깨듯이 삶이 공포영화나 악몽 같을 때 우리는 그 가상현실로부터 빠져나오려는 의도를 품게 된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인생의 마법사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가상현실 구현 장비를 통해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에 접속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해서 그것이 대단히 생생한 모습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신은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도 실은 그처럼 각자의 의식이 작용하여 창조해낸 시공간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만들어낸 시공간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간다.
스스로 자기 마음속의 필름을 연속으로 투영해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린다. 누구나 악몽을 꾸다가 깨어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악몽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하지만 문득 깨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인생이라는 더 길고 생생한 꿈도 마찬가지다. 현실이라는 꿈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호련히 깨어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내 의식 안에서 펼쳐진 환영임이 분명해지면서 커다란 안도감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그리는 대로 펼쳐진다. 보통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는 신념들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 근원은 한계 없는 무한성이다. 이 책에 실린 방법들을 터득한다면 우리는 한계를 통과해서 무한에 가닿는 마법을 부리게 된다. 한계는 무한을 위한 장치다. 우리의 근원이 무한한 창조력이라는 진실은 처음에는 그저 하나의 생각이지만 반복되는 연습을 거치면서 점차 핵심 신념으로 변하고 마침내 구체적인 현실로 물질화된다. 모든 현실이 신념으로부터 발현되는 창조물임을 점차 알아감에 따라 우리 안에 마법사인 더 큰 자아 또한 서서히 회복된다.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나. 온갖 감정의 회오리와 시나리오에서 해방된 나 자신을 상상해보라.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지금 여기 속에 물결치고 있는 창조의 힘, 존재의 근원을 느껴보라. 잠시라도 그 안에서 머문다면 당신은 현실이라는 꿈을 벗어나 그 꿈을 그려내는 창조자로서 자신의 참모습을 문득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경험되는 모든 현실이 내 내면의 확장이라고 생각해보라.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면 바깥 현실의 모든 대상이 결국 내 생각의 투영물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신념들이 물질로 드러난 것이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고통과 행복, 이 모두는 당신의 신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신념을 바꿀 힘이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바꾼다. 창조 근원의 파동에 나의 의도를 가볍게 싣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출력으로 전파된다. 그것은 온 우주에 동시에 울려 퍼지는 방송 전파와도 같다. 그런 힘은 개인 방송인 내부 의도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다.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라는 트랜서핑의 말은 바로 이런 뜻이다. 창조 근원과 연결된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그 사람은 근원과의 연결 속에서 엄청난 힘을 자신 안에서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힘이 강력한 만큼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자신과 모든 이에게 두루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자신과 주변 환경에
행복한 현실을 창조하겠지만 그와 반대되는 생각도 똑같은 힘으로 부정적인 상황들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전 시대에는 자기 욕망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전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생각에 책임을 지고 더욱 행복한 현실을 공동 창조해야 하는 시대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내려놓고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탈 수 있을 때 그 공동 현실인 지구라는 행성은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현실 창조는 분별심에서 비롯된 욕망과는 무관하다. 현실 창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무심의 상태에서 단지 의도를 품음으로써 삶의 흐름에 필요한 것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현실 창조의 비결은 마음을 중성의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비어있음의 힘, 무위의 힘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빈틈없이 작용한다. 환경의 조건이 적절히 맞으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동양의 지혜로 말하자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창조 근원에게 내맡기라는 뜻이다. 이처럼 마음을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양극으로 나뉜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음과 양의 전기가 만나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 한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힘이 탄생한다. 다음의 연습을 통해 서로 반대되는 감정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창조 근원으로 되돌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경험해보자. 1. 먼저 자연의 에너지를 느껴보자. 자연의 에너지는 가장 창조 근원에 가까운 힘이다. 가장 중립적이고 순수하다. 직접 자연에 나가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엔 상상으로 자연 속에 있다고 느껴보라. 가까운 공원길을 산책하면서 그 에너지를 느껴보라. 아니면 그저 상상만으로라도 자연 속을 거닐어보라. 신선한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따사로운 햇살, 자연이 주는 색채의 향연, 풀과 꽃의 향기,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을 총체적으로 느껴본다. 이렇게 자연의 힘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활짝 열려 집중과 허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2. 긍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끌어올려 경험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들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회상하라. 단지 기억만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 기억에 붙어있는 감정을 온전히 허용해서 느껴야 한다. 감정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껴라. 3. 이번엔 부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들 중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던 기억을 하나 떠올려 본다. 역시 그 기억에 달라붙은 감정 에너지를 충분히 재경험한다. 부정적인 감정도 동일한 근원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므로 그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다면 회피와 억압으로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풀려나고 순수함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렇게 회수된 그 에너지는 새로운 창조에 활용될 수 있다. 4. 조금 전에 경험했던 기억으로 돌아가 행복한 감정의 에너지를 재경험한다.
그것을 충분히 느낀 다음 다시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로 돌아가서 온전히 재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 사이를 오간다. 반복해서 오고 갈수록 점점 더 그 간격을 줄여나간다. 그 간격이 1에서 3초 사이로 줄어들게 한다. 5. 이제 행복한 기억에서 오는 긍정적 에너지와 슬픔과 고통의 기억에서 오는 부정적 에너지를 동시에 경험하라. 두 상반된 에너지가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보라. 두 반대극의 에너지가 충돌하여 하나로 융합되는 것을 느끼라. 그 융합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생성될 것이다. 그 에너지는 순수한 중성적 에너지다. 새로운 창조에 사용될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상과 사건, 모든 현실 안에 창조 근원이 존재한다. 창조 근원은 모자이크처럼 모든 것 안에 엮여 들어가 있다. 모자이크는 모든 조각이 하나의 동일한 판에 붙어 있다. 즉, 모자이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의 바탕이 되어주고 있는 판이다. 그와 유사하게 창조 근원은 겉보기에는 전혀 통일성이 없는 다양한 그림을 그려내지만 그 바탕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물질로 드러난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다. 창조 근원은 그 자체의 지성과 힘을 모든 생명의 조각들 안으로 투영함으로써 스스로를 드러낸다. 따라서 근원의 에너지가 아무리 변형되어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각각의 물연된 대상으로부터 그 본질을 관찰할 수 있다. 겉으로는 왜곡되고 분리되고 혼란스럽게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는 만물 속에서 언제나 하나의 통일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대상을 창조 근원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모자이크 조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대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조화로움과 동질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시간 속에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다섯 감각을 넘어서는 새로운 근원적 감각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감각은 창조 근원에 닿는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 창조 근원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근원에 닿을 수 있는 때다. 혼자 길을 걸을 때, 바람에 낙엽이 날릴 때, 봄날 새순이 돋는 것을 바라볼 때,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누군가가 떠날 때, 봄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클래식 기타의 선율이 귀에 울릴 때, 슬픔이 가슴을 밀고 올라올 때, 지금이 내 삶에서 최악의 순간처럼 느껴질 때, 손에 닿는 감촉이 황홀한 순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가슴 속 한 구석이 쓰릴 때, 시간이 멎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두가 나를 비웃을 때, 사람들과 사이가 멀어질 때, 야구를 구경하다가 함성을 지를 때, 봄이 오는 들에서 쑥과 냉이를 캘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모자가 날아간 순간, 풀잎으로 피리를 불 때, 여름날 밤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
어느 날 지붕 위에 보름달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문득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때, 물어물어 찾아간 집에 문이 잠겨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학교에서 왕따가 됐을 때, 잠자다가 문득 잠이 깬 순간, 지구의 앞날이 걱정되는 순간,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든 순간, 낡은 축음기에서 레코드판이 튀는 순간, 버스가 기다려도 오지 않을 때, 숨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본 순간, 비좁은 지하철 안에서 지친 몸으로 서 있을 때, 약속에 늦는 친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 가장 소중한 어느 날의 추억에 잠길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창조 근원과 만날 때다.